Strange. It's time.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엔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무려 500만 관객 수를 넘어서며 코로나 이후 개봉한 마블 영화 중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 이어 2등에 등극했는데, 아직 2022년 중에 공개 예정인 마블 영화와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만 해도 7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닥스 2편 이후 공개될 마블 작품들을 공개 순서에 맞춰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당장 6월 8일부터 공개를 시작하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미즈 마블입니다. 슈퍼히어로들, 그 중에서도 캡틴 마블을 우러러보던 평범한 여고생 카말라 칸이 우주적 힘이 담긴 팔찌를 획득하며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데, 예고편상에선 보랏빛 크리스탈이 그녀의 신체 겉으로 형성되어 거대화되거나 아예 보호 장막으로 활용됩니다. 사실 고무인간과도 같던 원작의 설정과는 꽤 다른데, 마블의 대표이자 제작자인 케빈 파이기는 원작의 것을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설정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번 닥스 2편에서 완다에게 일바로 살해당한 블랙볼트를 일루미나티가 소개할 때 테리전 미스트의 수호자 블랙볼트라고 했던 걸 기억하실 텐데, 테리전 미스트라는 안개가 원작에서 평범한 여고생이었던 카말라의 능력을 활성화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를 활용하기엔 너무 많은 설명들이 필요했기 때문인지 팔찌를 차는 것으로 바꾼 것인데, 이번 시리즈에선 미즈 마블의 탄생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팔찌의 기원을 추적하기보다는 무장 수트와 특이한 촉을 사용하는 마블 세계관 속 새로운 정부 집단 나이스, 그리고 카말라와 처음에는 대적하는 상대이지만 나중에는 한 팀으로 싸우는 레드 대거 등과 갈등하며 슈퍼히어로의 첫 발자취를 확인하는 이야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 힘의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디서 계속되느냐? 바로 2023년 개봉 예정인 더 마블즈에서인데, 캡틴 마블, 모니카 램보, 미즈 마블 이렇게 셋의 콜라보뿐 아니라 박서준 배우님의 출연이 확정되어 있는 작품으로 미즈 마블을 봐두시는 게 더 마블즈의 작품 이해도를 높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즈 마블의 바로 다음 작품은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토르의 네 번째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개별 히어로들 중에서 최초로 네 번째 단독 영화를 갖게 되었는데, 1세대 어벤져스 중 유일하게 사망이나 은퇴가 없었던 히어로라서 그런지 예고편에서부터 슈퍼히어로 토르의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대사로 가득했습니다. My superheroing days are over. 실제로 극 초반까지의 토르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함께 싸우러 다니지만 이내 혼자만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데, 이런 평화가 깨지는 순간은 신의 학살자 고르라는 캐릭터 때문입니다. 이름 그대로 신들을 찾아다니며 몰살하는 게 고르의 목표로, 그 희생자 중 하나는 토르의 친구이자 우주 최강의 신들을 가리는 전투에서 무려 5세기 동안 우승을 놓친 적이 없음에도 고르에게 살해당한 거신 팔리가르였습니다. 신들을 학살한다는 고르의 설정 때문인지 이번 영화에 있는 팔리가르 외에도 제우스 등 우주 전역의 신들도 얼굴을 비출 예정인데, 물론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새로운 등장인물은 파괴되었다가 복구된 멸니르를 들어올린 제인 포스터 마이티 토르입니다. 원작에서는 암에 걸렸던 제인 포스터가 멸니르를 들어올리는 이야기였는데, 최근 유출된 영화의 시놉시스에 의하면 영화에서도 제인이 암과 사투를 벌이던 과정에서 멸니르를 들어올린다 라고 하고, 어쨌든 천둥의 신의 힘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현 아스가르드의 왕인 발키리, 그 앞자리에 앉아있으며 블랙팬서에서도 언급되었던 표범 여신 바스트와도 비슷한 위치에 대우를 받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연출과 각본은 모두 토르 라그나로크 때와 같은 타이카 와이티티인데, 고딕했던 토르의 이미지를 파워풀한 개그캐로 바꿔준 제작자이기 때문에 라그나로크 이후에 토르를 좋아하셨던 분들께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월 17일부터 공개 예정이며 이번에 예고편을 공개한 디즈니 플러스 쉬얼크입니다. 이는 변호사인 제니퍼 월터스가 쉬얼크의 힘을 갖게 되면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Yes. No. No. 작품 자체의 특징이라면 완다비전 이후로 오랜만에 9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장편이고, 다행히 에피소드당 30분 정도의 분량이고, 매우 의외인 것은 로맨틱 코미디와 법정 코미디 장르로 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고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브루스 배너인 헐크도 등장 예정이고, 그는 제니퍼 월터스와는 사촌 관계인데, 뿐만 아니라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에서 우리의 소소로 스프림 1과 함께 가짜 내기 전투를 했던 어보미네이션도 등장 예정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볼 만한 것은 예고편에서 언급된 이 대사인데, started a superhuman law division and I want you to be the face of it. 전 세계적으로 슈퍼히어로들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는 만큼 피해 사례나 스파이더맨 파프로mom과 노웨이홈 때처럼 슈퍼히어로가 법적으로 살인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도 슬슬 벌어지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 11워 때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슈퍼히어로 등록 법안 이상으로 히어로들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심지어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시작된 것이고, 변호사인 제니퍼가 슈퍼휴먼들을 전담하게 된 것인데, 마침 쉬얼크의 힘을 얻었기에 어쩌면 누구보다도 슈퍼휴먼들의 입장에서 대변하기에 최적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헐크와 함께 제니퍼의 힘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하는데, 이번 시리즈에선 그녀가 힘을 얻은 초반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뜻이지만
한 가지 알 수 없는 것은 브루스의 경우 슈퍼솔저 혈청 복원 실험에 감마선까지 쬐는 바람에 헐크의 힘을 얻은 것인데, 제니퍼는 초록 덩치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브루스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슈헐크의 힘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원작에서처럼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제니퍼에게 브루스가 자신의 피를 수혈했기 때문인지, 이 점은 드라마 본편에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노웨이홈에서 스파이더맨을 변호하던 뉴욕의 유명 변호사 맷 머독이 있었던 것처럼 샌프란시스코에는 제니퍼 월터스가 있기 때문에 초인이자 변호사이기도 한 둘의 충돌도 미래의 MCU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다음은 11월 11일에 개봉 예정인 블랙팬서의 후속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입니다. 블랙팬서였던 배우 체드윅 보스만의 사망 이후 현 블랙팬서인 티찰라 캐릭터의 재캐스팅 없이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이 마블 쪽의 공식 입장인데, 즉 티찰라의 죽음과 이를 애도하는 와칸다, 그리고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가 이번 영화의 중심 플롯이 될 예정입니다. 이 외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굉장한 화제가 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리리 윌리엄스라는 소녀가 등장 예정이며, 그녀는 MIT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토니 스타크 이후로 아이언맨 수트를 입게 되는 슈퍼히어로 아이언하트로 활약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리리 윌리엄스는 이후 단독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아이언하트에도 주인공으로 등장 예정이고, 무엇보다 스파이더맨과 친구들이 진학 예정인 대학도 MIT이기 때문에 아이언하트와 스파이더맨의 만남도 향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마블 세계관 속 바다의 왕인 네이머가 등장 예정이며, 이번 영화에서 와칸다의 적이 될 것이라는 소식으로 그 역할은 배우 테노크 휴에타라는 남미계 배우님이 맡을 예정입니다. 와칸다 쪽의 등장인물들은 슈리, 나키야, 오코예, 도라밀라제, 은바쿠, 심지어 CIA 요원 에버렐로스도 그대로 출연 예정인데, 아직은 이 정도까지의 정보만 공개되었지만 알고 보면 이 영화는 감독 라이언 쿠글러가 여러모로 영혼을 갈아넣은 영화입니다. 일단 체드윅 보스만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이미 완성된 각본을 전면 수정해야 했고, 코로나 시기에 촬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수개월의 촬영 공백기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배우들의 부상, 코로나로 인한 촬영 연기 등 악재란 악재는 다 겹쳐서 각본 완성부터 재촬영 완료까지 평균적인 마블 작품들보다 2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작품입니다. 영화 촬영을 끝낸 배우들이 하나같이 이 영화는 체드윅 보스만을 위한 영화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선 블랙팬서 팬들에겐 상당히 의미 있는 영화가 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의 마지막 마블 영화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새 작품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헐리데이 스페셜, I am 그루트, 그리고 왓이프 시즌2입니다. 새 작품은 모두 2022년 공개 예정이라는 코멘트만 있었을 뿐 정확히 공개 일정은 밝히지 않았는데, 일단 앞서 소개해드린 4작품만 해도 이미 올해 마블 작품 일정을 꽉 채웠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새 작품 중 일부만 올해 연말쯤에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헐리데이 스페셜은 제목 그대로 스페셜 단편이 될 예정으로 40분 정도의 러닝타임으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 예정인데, 작품의 시간적인 흐름은 토르 러브 앤 썬더와 2023년 개봉 예정이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팀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제임스 건 감독이 확정지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 사이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촬영도 가오갤 3편과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3편에서 벌어질 사건의 초석이 될 예정이며, 유출된 촬영된 현장 사진에서 이터널스의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킨고의 작품 포스터도 확인되며, 종합적으로 스페셜 단편, MCU 프랜차이즈 간의 연결점, 그리고 미래의 작품을 위한 떡밥을 동시에 남기는 작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던 그루트의 성우인 배우 빈 디젤은 그루트가 그의 고향인 플래닛 X로 돌아간다라고 짧게 언급했는데, 바로 그곳이 그루트와 그의 종족들로 가득한 작품 I am 그루트의 주요 배경인 것입니다. 마블 쪽에선 I am 그루트가 포토 리얼리스틱한, 즉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냈지만 사진으로 찍은 것과 동일한 수준의 그래픽을 갖춘 작품이 될 것이라 했는데, 마블이 마음먹고 CG로 가득한 작품을 만들었을 때의 결과물은 이미 훌륭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 기대 중인 것은 그루트와 그의 종족들이 I am 그루트라는 대사만 읊을 텐데, 그럼 아예 자막을 박제해서 그들의 대화를 해설해 줄지, 아니면 이 작품을 한적으로 평범한 영어 대사로 바꿔서 들려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공개 예정인 작품은 왓이프 시즌2로 영화에선 도저히 보여줄 수 없었던 가디언즈 오브 멀티버스라는 슈퍼히어로 집단, 착한 타노스, 그리고 이 왓이프 시리즈에 등장했던 캡틴 카터가 실사화되어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등장했기에 단순히 팬들이 상상만 해왔던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실사화 작품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품입니다. 제작자는 1편과 동일한 애슐리 브래들리로 1편에서 이미 TV 미디어 부문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여러 수상하며 작품성과 재미를 모두 보장한 마블 작품이 되었는데, 시즌2에서도 다시 한번 상상력을 폭발시켜줄 것을 기대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올해 공개 일정이 확정되었거나 올해 공개 예정이라고 밝힌 작품들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공개 예정작들 중 일부만이라도 올해 공개 일정이 확정되면 2022년에 최소 7개, 최대 9개의 마블 작품들이 공개되는 것인데, 1년 내내 마블 작품들만 봐도 될 만큼 슬슬 양이 많아진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삐맨 채널에선 앞으로도 열심히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서 공유드릴 테니 시청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